네, 아까 인사드렸던 SMIT 유현식 교수입니다. 저는 UX UI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주로 디자인해 왔고요. 특별히 이제 예전에 많이 작업했던 것들은 이 AI에 대한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인 연구 분야였습니다. 주로 연구했던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소셜 로봇에 있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전달할 때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특별히 생성형 AI가 디자이너들한테 또 디자인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큰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이제 시대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고 진행됐던 사례랑 그리고 또 실제 이런 제조랑 또 건축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사례들과 또 디자이너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DX에서 AX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 가면은 항상 벽에 이렇게 현수막이 써 있습니다. 이 지점은 곧 폐쇄를 하니까 한 3달 뒤부터는 다른 지점을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대면 뱅킹을 할 일이 별로 없어졌죠. 다 디지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몇 달 전에 야간에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 내가 꼭 한 대 잡아보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잡지 못하고 15분 뒤에 코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디지털화된 경험이 아니면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이제 AI 중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죠. 금융 같은 경우도 이런 가상 휴먼을 중심으로 한 응대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드라이버가 같이 운전하고 야간에는 완전 자율주행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주행 자체가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도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연히 뭔가 직접 운전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율주행 기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 어떻게 이러한 생태계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AI 중심으로 모든 산업과 서비스가 재편되고 또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 시대에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기를 이제 이 좁은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일반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AGI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가 그 가교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좁은 인공지능들은 이제 협소한 일들만 주로 할 수 있었죠. 이제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운전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해오던 다양한 어떤 바둑을 잘 둔다든지 인간이 하던 활동들을 이제 AI가 대신할 수 있는 국소한 태스크를 하던 애들이 좁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AGI들은 통합적 사고와 추론하는 능력들을 가지고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산업과 서비스 일하는 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로 이제 AG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화두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AGI가 언제 나올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이 한 2040년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하나를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잭슨왕 대표는 아니다. 한 2030년이면은 AGI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3달 전에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내년쯤이면 AGI가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큰 변화를 이제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나오는 시점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AI에 대한 어떤 기술력과 어떤 능력, 지능이 상당한 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한 2주 전에도 오픈AI에서 이제 스트로베리 이제 버전을 내놓으면서 추론이 가능한 기능들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AI 성능들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또 생사를 걸고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생태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랑 주요 기업들은 다들 2024년이랑 2025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지금을 이제 AI 골든 타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 일하는 방식을 AI 중심으로 이제 재편을 해야 이제 보다 더 국가적 측면에서는 어떤 그 경쟁력 있는 국가, 또 기업적 측면에서도 보다 높은 생산성과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 또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살아남고 보다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이제는 AI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런 그래픽 분야나 제조 또 하고 산업, 건축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한테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배경 얘기만 드리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계속 AI를 통해서 어떤 제가 하던 일하는 방식, 디자인하는 방식들을 계속 AI 중심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지도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있는 이제 SMIT는 이제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재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재직자분들이 이제 많이 다니시고 회사 대표님들도 많이 계신데 지도하는 한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공연을 새로 기획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가곡 공연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가곡 쪽에서는 손꼽히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예술 공연인데요. 여기다가 생성형 AI 영상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선도적인 공연을 준비해보면 좋겠다고 이분이 그 기획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만 해도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이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근데 작년 초만 해도 이 챗GPT 3.1 버전이 나오면서 어떻게 생성형 AI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가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생성형 AI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 영상 제작자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대표님 도저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그럼 대표님이 그럼 교수님이라도 저한테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UX UI,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워낙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래도 이분한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같이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노력은 해보자.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들을 탐색하는 과정들을 좀 이제 가졌고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찾았을 때 다음 4가지 도구들을 선정을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런 연속형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미지 생성 AI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이미지 생성 AI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미드저니에 대한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언어 모델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챗GPT가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언어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도입을 시켰고요. 이 프롬프트를 이제 다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들도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AI PRM을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업체에서 이제 저한테 줬던 주제는 이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이제 그려달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이제 1952년에 이제 전쟁을 쉬게 되면서 70년이 이제 역사가 이제 지났죠. 근데 52년만 해도 진짜 가난하고 이제 해외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G10이다, 또 G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아주 멋진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멋진 그 눈부신 발전의 역사의 70년을 이제 영상으로 AI를 통해서 제작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뭐 이왕 그 영상을 만들고 AI로 작업을 하는데 그럼 조금 관점을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 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그 오토캐드라든지 오토데스크 쪽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면은 특정한 어떤 제품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단순히 의견만 추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거의 개입이 없이 자동화된 형태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으로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는 챗GPT. 그래서 야,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네가 정리를 해봐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70년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이제 프롬프트로 바꿔야 되니까 이 AI PRM을 사용을 해서 자동화된 형태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시켰습니다.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면 이제 파지티브 프롬프트나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제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다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미지는 역시 미드 전이로 이 영상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프롬프트들과 이미지들을 넣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영상이 생성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체로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챗GPT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프롬프트를 AI PM으로 써서 이제 미드전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자동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 제가 직접 작업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세팅을 해놓은 거죠. AI 도구들을 몇 개를 같이 이제 혼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AI 시스템을 세팅을 해서 가능하면 생성형으로 AI 중심으로 인간의 개입이 없이 디자인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때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요청했던 거는 이제 4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4분이 계산하면 240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려면은 1초당 25프레임 정도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좋은 퀄리티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000장. 6,000장의 그림을 그리면은 4분짜리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당시에 제 컴퓨터 사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UX UI 디자이너들은 주로 쓰는 도구가 PPT랑 그리고 또 피그마라는 도구만 쓰면 되거든요. 별로 고사양 PC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AI는 이제 특별히 오픈 소스 기반인 스테이블 디퓨전은 굉장히 고사양의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 저사양 컴퓨터에서 열심히 돌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 PC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아주 뜨겁게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PC를 막 뜯어가지고 이제 식혀가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3박 4일의 시간 동안 뭐 사실 저는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살았어요. 출근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던 뭐 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AI 컴퓨터가 열심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 3박 4일 동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또 공연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약간의 그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긴장감이 이제 감돌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연 날이 좀 찾아왔고요. 생각보다 이제 좀 큰 공연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롯데 시어터에서 큰 홀에서 진행되고, 이제 뭐 문체부 장관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아주 큰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가곡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또 부르고 중간에 그 생성형 AI 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4분 동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이렇게 제작이 됐고 상영이 됐습니다. 다행히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긴장이 되고 이제 처음 만드는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 공연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오히려 이제 고민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영상을 작업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UX UI 디자이너인데 영상을 만들어서 어쨌든 예술 공연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롬프트만 입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디자인하고 영상, 예전에는 작업하면 뭐 촬영을 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편집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AI 시스템만을 세팅했는데 하나의 그 영상에 대한 결과물까지 작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접근하는 관점 자체,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중심의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것들이 AI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는 시대가 됐고, 우리가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냥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 AI의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AI를 응용해서 디자인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그래서 프롬프트 디자이너 관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나온 지도 벌써 대중화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초기의 변화에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큰 혁신적인 변화들이 이 디자인 생태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AI랑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 좀 더 드리고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AI 그 기술들이, 생성형 AI가 특별히 아주 놀라운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디자이너들도 이에 발맞춰서 아주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우선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 이미지를 가장 잘 그려주는데, 이게 버전 1부터 6까지의 이제 버전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 2월 달에 처음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저때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빨간 머리 애니라고 하는 똑같은 프롬프트로 다 생성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인물이 굉장히 허물어지고 이제 무너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했죠. AI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참 신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버전 4가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그림을 꽤 수준 높게 잘 그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업적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그 챗GPT 3.5 버전이 나오면서 시장에 생성형 AI를 통한 그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이나 11월쯤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나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 생성형 AI들의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이 일부 넘어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버전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6.1 버전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인지 아니면은 생성한 어떤 그림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고퀄리티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2년, 3년, 7년 또 금방 지나잖아요.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발전할 이 생성형 AI 기술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동영상 생성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런웨이를 통해서 이제 작업한 이 할로윈에 이제 공개한 버거킹의 이제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 생성 AI로 연속형 이미지를 만들면은 아까 제가 보였던 영상처럼 중간중간 허물어지고 깨지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갖다 이제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버거킹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로윈 영상이라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런 이벤트성 영상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작년이 이미지 생성 AI 해였으면은 이제 올해는 동영상 생성 AI의 해를 맞이하고 있죠. 네, 올해 초를 시작할 때는 이 오픈 AI에서 소라에서 다양한 그 사례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었고요. 요건 이제 강아지가 이쪽 창틀에 있다 저쪽 창문으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영상을 생성하는 애들은 연속형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얘는 사물의 움직임과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이제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실제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언어 모델 학습 방식을 이미지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학습한 방식으로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역시 무궁무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이너들도 가만히 있진 않죠. 네, 회사들도 이러한 그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을 찾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이런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비주얼 작업들을 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그 작품만으로 했던 작업들을
이젠 AI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작가와 비주얼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롯데백화점에 관련된 비주얼 작업들을 하는 형태로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 생성형 AI들이 참 놀라운 거는 이런 비주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프롬프트만을 통해서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상상만 하는 어떤 이미지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작업들에 있어서 새로운 창작의 영역들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 사례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원래 영상을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AI 도구까지 주어지면은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의 영역, 창의적인 세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이제 전반적인 이런 디자인 전체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광고회사 같은 삼성생명 같은 곳에서도 광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광고를 기획을 하고 광고에 필요한 모든 이미지와 카피라이트들을 미드전이나 아니면 챗GPT, 달리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면서 전 과정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은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들이 결과물들을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쉽게 만들어주지만 실제 광고에 사용될 만한 멋진 20장의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이제 한 1만여 장의 이미지를 3개월 동안 이제 뽑아야 되는 엄청난 그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AI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들도 굉장히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삼성생명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광고 중에서는 가장 이슈가 돼서 거의 800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오면서 이 생성형 AI를 통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제작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결과들을 새롭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이 생성형 AI들이 디자이너의 어떤 작업 방식 근본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들은 원래 디자인할 때 디자인 정체성이 있거든요.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에도 디자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케아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케아에서 이제 여러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매장의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서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AI 챗봇을 통해서 이제 고객 대면을 해주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상품 조립에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고서 굉장히 이제 놀랐었는데 왜냐면 이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이 이케아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킨 거죠.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을 했고 이제 로라라고 하는 학습 방식을 통해서 작업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공부하면은 한 1, 2주 정도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무슨 뭐 딥러닝을 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기술적인 부분 없이 이미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원래 디자이너가 이제 회사에 딱 취직을 하면은 이 회사의 역사부터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역사로 시작이 됐고 과거에 나왔던 작품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이 회사가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제작해야 되는 디자인에 대한 결과물의 컨셉과 이 모든 거를 매치를 시켜서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AI로 이렇게 시스템화를 해놓으니까 그 과정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 학습을 시켜놓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AI 우리 결과물만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신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AI 시스템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바뀌고 어떤 인력의 변화가 있어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리고 소수의 인원만으로 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확장돼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개인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이제는 AI 활용에 대한 능력이 없이는 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연세 AI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연세 AI.
제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도 이현세 씨를 아시는 분이 그래도 절반은 되지 않을까. 네, 제가 20대, 30대 분들에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20대 분들은 이현세 씨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네, 만화로 이제 유명하셨죠. 네, 국민 만화가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현세 AI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도대체 왜 AI를 이제 왜 만들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미 많은 걸 이룬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니까 사람 이현세는 죽어도 작가 이현세는 영원히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러한 게 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만들어왔던 작품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학습을 시키고 텍스트로, 그리고 이분이 작업했던 이미지들을 다 학습을 시키면은 이젠 이분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떤 새로운 프롬프트나 기획만 있으면은 이분이 남긴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작업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디자이너들도 자기가 만든 작업물들을 학습시키고 그 철학을 묻어낸 결과물을 AI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기업들도 본인들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적합한 작업물들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 휴먼에 대한 활용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이버 가수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 나왔던 것 같아요. KDN 그래픽스가 창간될 때쯤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때는 엄청나게 이제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픽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만 이때는 진짜 그래픽 수준이 진짜 놀랍다, 막 진짜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 가요 프로그램 나와서 한 2달 동안 1위를 쭉 하면서 앨범이 20만 장 이상 이제 팔렸어요. 근데 돌연 3개월 만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 은퇴 선언. 왠가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3D 모델링을 해서 작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사이버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확충이 많이 돼서 지난 코로나 동안 저희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다양한 회사들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런 가상 휴먼들이 광고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 소프트에서도 아주 간단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 달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가상 휴먼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죠.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 클릭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방송국 60만 원에 이제 아나운서를 고용하다라고 돼 있어서 보니까 이스 소프트에서 월 60만 원만 내면은 이렇게 가상 휴먼 제이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나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상 휴먼을 만드는 일들 동안 이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이제는 가상 휴먼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시장들의 도전들을 해보고 있고요. 이젠 개인들도 가상 휴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윤현장 씨라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에요. 근데 퇴근하고서 하는 일이 이 가상 휴먼을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린이에요. 그래서 예린이가 매일 어디를 갔다 옵니다. 오늘은 어디 해외 어느 나라 가가지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오늘은 또 클럽에 가서 뭐 춤도 추고 여러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들도 이 정도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접근성들이 AI를 통해서 낮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AI에 대한 도입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이런 그 아이콘 같은 3D 프린터 회사에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AI 자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 고객을 만나서 바로 그날 매니저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어떤 집에 살고 싶냐? 그럼 방이 몇 개고, 그리고 이 방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도면을 그려주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각 방을 고객과 돌아다니면서 바로 디자인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방식들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이냐면은 원래는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실제 매니저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응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디자이너한테 요청해서 이제 스케치하고 이제 모델링하고 렌더링해서 다시 고객한테 보내려까지면 2주간의 시간이 소요했는데, 이제는 2주간의 시간을 그냥 바로 단축해 버리는 거예요. 고객이 찾아온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건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건축된 곳에 살고 싶습니까?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실제적인 컨셉과 방향성을 가진 예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표님 만나가지고 2주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떠세요, 대표님?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주 동안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월세도 나가고 직원들 비용도 나가는데 모든 경비를 2주를 단축할 수 있으면은 AI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와 비용들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과 경영 입장에서는 앞으로 디자인 회사나 여러 과정에서 AI에 대한 도입률이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건축 얘기 조금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제 AI 건축 디자이너라고 하는 분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샤일 파탈이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실제로 건축을 하는 분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AI로 이제 건축하는 건 여러 컨셉들을 우선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미지와 형태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뭐 애플 스토어 같은 것들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각 지역의 문화와 특색과 정체성이 연루된 형태들로 디자인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AI를 통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의적인 접근하는데 너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문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프롬프트만을 통해서 결합시켜서 거기에 건너맞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설이었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전설적인 작업자들이 이 시대에 작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이런 그 미드전이나 이러한 도구들이 이러한 그 기술, 이런 전문가들의 작업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프롬프트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뭐 전문가들을 여러 명 섞어서 작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자하 하디드랑 프랭크 로이드랑 이 게리랑 다 스타일 섞은 걸로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 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도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GUI 디자이너한테 공간 작업을 해보라고도 시킬 수 있어요. GUI 디자인 유명한 분의 그 스타일로 이 공간을 디자인해봐라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작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들이 우리한테 시공간을 초월한 작업들, 또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크로스오버된 새로운 영역들로 창의적인 영역들을 열어가는데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AI는 그래서 우리한테 놀라운 창의성과 영감을 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AI 룩 X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은 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얘한테 입력을 하고서 이거를 건축물로 바꿔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작업들을 해주죠. 근데 우리가 땅에 떨어진 종이 한 장에서도 AI를 활용했을 때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작업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적인 측면, 더 인간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측면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논의와 방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짓고 끝을 내면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들도 그냥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통한 디자인의 시대다. AI 디자이너의 시대. 과거에는 우리가 AI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 대신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얘한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새로운 창의적인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AI를 사용해서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AI 디자이너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